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 투시경 시즌5 1부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캐스터 권혜연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의 계좌 수익률 어떠셨나요? 주식 때문에 아직까지도 고민하시는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실전 투자 교육의 시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윤정도 전문가님 모셔서 시장 흐름과 각종 종목들까지 모두 짚어보도록 할 건데요. 오늘은 특별히요. 저희 전문가님께서 특별히 더 알찬 정보들로 모아주셨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어제부터 저희 주식 투시경 시즌5로 찾아뵙고 있죠. 그런 만큼 여러분들께서 더 알찬 정보들 찾아가실 수 있도록 더욱더 꼼꼼하게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도요. 오늘 방송 끝날 때까지 채널 고정해주시고 오늘 방송 주목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 시간 최대한으로 활용하실 수 있도록 노란 도고픈 채팅방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방송 화면 하단에 QR코드 띄워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핸드폰 카메라 어플 실행해 주신 다음 이 QR코드에 가져다 대기만 하시면요. 오픈 채팅방 링크 자동으로 나타날 겁니다. 클릭하시고 비밀코드 3333, 비밀코드 3333 입력해 주시면 입장 가능하신데요. 여기까지 여러분들께서 입장해 주셨을 때 방송 시간 외에도 계속해서 교육 자료들 그리고 교육 강의들 무료로 챙겨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요. 직접 소통해보시고 각종 자료들 계속해서 받아가실 수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늦지 않게 이 노라도 오픈 채팅방 입장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께서 모두 입장해주신 걸로 알고 오늘 본격적으로 방송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투시경의 윤정도입니다. 지금 미국장이나 유럽장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패닉이 빠질 상태냐라고 했을 때는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의 약세, 어쩌면 올해 저점까지도 깰지 모른다라는 그러한 우려감, 이런 공포심리 때문에 오늘 하루도 어제에 이어서 패닉 상태. 특히 미국장이 강세로 전환된 이후의 흐름에서도 계속 약세를 띄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의 흐름이 상당히 어려운 거죠. 그렇다면 진짜 손을 놔야 될 자리냐? 손을 놓는다는 의미는 뭐예요? 에이, 채널 돌리지 마세요. 응? 돌려서 들어보셔야 결론은 시장 어디까지 조정받을 겁니다. 어쩌라고? 아니, 조정을 받을 게 확실하다 싶으면 주식을 싹 정리한 다음에 쉬라고 얘기를 해야죠. 맞지 않나요? 전체 다 정리해서 쉬십시오 그래야지. 전체 다 정리한 다음에 이 종목 사세요. 어떤 종목을 살 수 있는데 지금 위치에서. 시장이 깨진다고 치면 어떤 종목을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있는 종목은 없습니다. 시장이 우상향이 된다라는 것이 명확하다면 그렇다면 거기서 옥석 가리기를 할 수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같은 경우에 어때요? 오늘 같은 경우에 아랫방향으로 변동성이 커져 있던 종목군들은 어떤 겁니까? 그동안에 우리도 수익을 냈던 바이오, 그동안에 우리도 수익을 냈던 2차전지, 그 부분에 대한 차익 실현 욕구와 또 투매, 그 변동성의 범위가 어마어마했죠. 자, 미국 증시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 증시가 패닉이 빠질 흐름인가요? 지금 다우지수가요. 2016년 1월부터 해서 여기서부터 쭉 올라와 있는 이 상승의 흐름이 여기까지가 120%. 120%. 또 하나 보실 거는 2021년 저점을 깹니까 지금? 전혀 아니죠. 지금 악재는 뭐예요? 미국발 악재죠. 어떤 거에 대한 악재예요? 스태그플레이션. 또 그럼 좀 어폐가 안 맞고 말이 안 맞는 기준이 있고요. 또 실질적으로
10월 18일 날 셧다운에 대해서 가장 지금 이슈죠. 부채 한도를 상향해달라. 그럼 매번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정권이 들어와도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어느 집권당이 보수든 진보든 형성이 돼도 돈을 쓰고 싶은 요건은 미국이든 우리나라든 뭐 유럽이든 일본이든 똑같아요. 경기 부양책. 누가 돈을 쓰는 거예요? 정부 또 여당인 거죠. 야당 입장에서는 못 쓰게 막고 싶은 거고. 선심성 돈을 뿌려대서 그걸로 정부를 유지하는 거 그걸 반대하는 게 야당인 거고. 미국 같은 경우는 달러를 찍어서 먹고 살아요. 거짓말쟁이들. 채권을 찍어서 먹고 살지 무슨 달러를 찍어서 먹고 살아요. 채권을 찍어서 먹고 사는데 계속 채권 찍어서 먹고 사는데 그냥 공공부문에 다 뿌려대고 하다 보니 부채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럼 그것을 계속 부채 한도를 상향해야만 유지할 수 있는 그 부분은 매번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게 실질적인 악재면 어떻게 반등을 했어요? 그게 실질적인 악재면 왜 여기에 있어요? 그게 실질적인 악재면은 지난 10월 달에 지난 10월이면 어디예요? 지난해 10월 기준이면은 지난해 10월 기준에 어이구 차트를 월봉을 잘라놓으려 했더니 이렇게 잘라놔 버렸네. 아우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 기준에서 10월 맞죠?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정신이 없어요. 제가 시장이 원체 이러다 보니까 10월 맞잖아요. 지금 10월이 맞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난해 10월 28일 기준에 지난해 10월 28일 기준에 그럼 여기죠. 지난해 10월 28일 요 자락에 다우지수, S&P 500 지수, 나스닥 지수가 하루에 3%씩 빠집니다.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지금의 흐름은 그런 등락 범위의 흐름도 아니잖아요. 뭐 우리가 지금 리먼 따지자는 거, 코로나19 그 사태의 기준을 따지자는 것도 아니고. S&P 500 지수는요. 지금 140% 올라와 있는 거예요. 눌려 있어도. 그리고 올 1월 달에 저점 기준 전혀 미국발 악재라면서요. 미국발 악재. 미국발 악재. 전혀. 미국발 악재고 기술주의 악재라면서요. 나스닥이 지금 얼마? 242% 여기서부터 242% 기술주가 다 이끌어왔다는 거예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흐름이 얼마? 484% 여기까지 기준이. 내려와 있나요? 1월 달에 저점까지 뭐 깨고 있나요? 이들이 거품이 꼈으니까 우리나라 지금 바이오주들처럼 시가총액 60조까지 올라갔던 셀트리온, 시가총액 3위까지 올랐던 셀트리온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 것처럼 예? 기술주가 그렇게 무너져 있어요? 이들이 400%, 500% 올라가면서 시장을 견인했는데 그렇게 무너져 있냐는 말이에요. 단기적으로도 뭐 무너져 있어요? 아니죠. 유럽의 독일 같은 경우가 요 기준을 놓고 잡으실 때도 이게 1,500포인트 정도 되거든요. 10,000포인트라고 잡고 고점까지 찍을 때 기준이면은 60%. 10,000포인트 기준 잡고. 결론적으로 이 흐름이 1월에 저점을 깨고 내려간 얘기예요. 다만 이제 일본 같은 경우가 1월에 저점 라인 수준까지 내려와 있어요. 우리나라가 여기에 거의 흡사해요. 여기에. 다만 일본의 흐름도 지금 바닥에서부터 지금의 종가 기준에 85%. 30년 만에 초강세를 띄었죠. 그리고 나서의 조정폭에 대한 부분은 뭐 정정 불안의 해소 부분 때문에 좀 올라서기도 했었지만 여전히 오늘도 일본 때문에 사실은 연동된 부분이 있어요. 일본이 마이너스 2%대까지 밀리면서 국내 증시도 추락을 같이 했죠. 근데 일본 증시 마이너스 2%대 변동성, 그런 변동성에 국내 증시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1이라면 일본 증시는 1.5배 수준의 변동이 나와요. 일본 니케이 같은 경우 1.05% 하락 마감했어요. 국내 증시 낙폭 같이 잘 줄이다가 다시금 무너져 내린 거예요. 기술주 위주라고 하는 대만의 경우에도 지금 2016년 이 바닥 대비 100% 넘게 올라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때 당시에 말도 안 되는 하루에 마이너스 8% 그런 흐름이 지금 연동돼 있나요? 또 하나 따질까요? 홍콩? 중국의 항거? 홍콩? 어제 강보합으로 마감됐고 오늘 1% 미만의 약세였어요. 1% 미만의. 변동성이 4% 5% 나오는 쪽이. 그리고 그쪽은 아예 2017년 18년 고점을 넘긴 게 아니라 이 정도에 놓여져 있어요. 이 정도에. 글로벌 증시와 아무런 연동성 자체가 없어. 근데 뭐 그거를 굳이 왜 따져요? 결론은 자 국내 증시입니다.
이게 지금 말이나 될 법한 소리 이게? 1월 달 저점을 훼손시키러 내려가 있는 거의 일본하고 비슷한 위치에 놓여져 있는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아니 그러니까 왜 깨졌냐 이거 왜? 너 왜 밀렸니? 왜? why? why? 왜 밀렸니?라고. 그럼 미국발의 뭐 셧다운 얘기 나오고 그 전에 이제 테이퍼링 앞으로 계속 얘기 나올 거고. 중국의 항다그룹 그걸 핑계 삼아서 어떻게 됐어요? 우와 중국의 항다그룹이 홍콩에서 거래 정지해서 와 홍콩이 마이너스 2% 빠졌어. 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나머지 미국, 유럽 같은 전혀 문제가 없고 하다못해 대만도 문제가 없고 일본하고 우리나라가 근데 일본이 사실 어수선하죠. 왜? 수상도 바뀌고 총리도 바뀌고 총리. 올림픽 때문에 여론도 조금 안 좋았었고 또 코로나19 지금은 좀 많이 개선되어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백신의 보급률이 높아져서 코로나19의 확진자 수 증가 이런 부분이 좀 힘겨웠던 부분들로 있는 거죠. 그게 뭡니까? 정정 불안의 기준입니다. 국내 증시의 기준에서도 이 흐름이 나왔던 것이 사실상은 정정 불안이라고 말씀드렸죠. 정치적인 정책적인 불확실성, 미국의 보수와 우리나라의 진보 정부에서의 부딪힘, 북한 관계에 대해서의 부딪힘, 지금도 북한 관계에 대해서는 좀 우리나라는 진보적인 성향 개선시켜 나가려고 하는데 미국의 민주당이면 역시 진보의 기준에서 예전의 기준이면 유화 정책인데 지금은 약간 다소 강경의 정책.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 때에 정상회담 이외의 나머지 부분에 대한 강경책보다는 유화돼 있죠. 그러한 부분들의 정책적인 정치적인 불확실성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다만 여기서는 과하다는 거지. 우리나라 증시나 일본 증시나 아니 왜 1월 저점을 깨고 내려 왜? 거기 또 한 가지는요. 금리는 매번 자주 말씀드렸죠. 아니 어느 세상에서 어느 시점에 금리가 바닥금리 제로금리인데 그건 뭐예요? 경기를 부양한다는 거죠. 제로금리 갖고도 안 돼서 마이너스 금리 그것 갖고도 안 돼서 돈을 뭐 헬리콥터에서 뿌린다고 할 정도로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에 돈을 뿌려 제꼈고 그리고 코로나19 터지면서 또다시 돈을 뿌려댔고 그렇게 해서 경기를 부양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기준에 경기는 살아나지 않는데 물가만 올라. 그래서 야 이거 긴축을 해야 돼. 이 내용이 아니잖아요. 경기가 살아나서 그 경기가 살아난 것과 함께 물가가 오르는데 아직까지는 가파른 수준은 아니라서 연준은 뭐 좀 천천히 테이퍼링 해도 될 것 같은데 하다가 이제는 그래 뭐 지표도 많이 개선됐는데 기준이다. 왜? 돈을 많이 뿌려서 개선돼 있잖아. 그래서 테이퍼링을 단행하는 거지 문제가 발생돼서 긴축을 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럼 다 죽는 거지. 다 죽는 거지. 우리나라 이런 1월 저점을 이탈하는 만에가 아니라 다 죽는 거지. 결론적으로는요. 지금의 흐름은 과도하다. 그렇다면 딱 하나예요. 여러분들 가슴에 딱 손얹고 채널 많이 돌려봐야 말 같지도 않은 소리들 하고 있어요. 야 기술적으로 3천이 무너졌으니까 뭐 이만큼 기술적 분석이라는 게 뭔데요? 수급과 심리에 대한 논리, 수급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들여다보기 위해서 캔들, 이동평균선, 거래량을 보는 거예요. 수급이 들어왔는지 나갔는지를 확인하려고. 그러면 시장의 지수의 기준, 종목이 아닌 시장의 지수의 기준은 그 수급이 어떻게 들어왔는지를 어떻게 확인해요. 이렇게 들어올릴 때 투신이든 연기금이든 어떤 자금이 들어와서 들어올렸었는지 그 자금 현황이 어느 시점에 가장 많이 들어왔는지 그 자금의 고점에서도 산 자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자금의 로스콧 범위는 어디인지 그 물량이 로스콧으로 출회됐을 때 받아낼 쪽이 있는지 그게 수급 논리의 기준이에요. 그리고 대기 자금에 대해서 자산가치 PBR이 전체 시장 기준에서 얼마큼 형성돼 있는지 실적의 성장성의 부분에서 PER이 얼마큼 설정돼 있는지 그렇게 분석을 해서 기본적 분석에 가깝게 대처를 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그냥 채널 돌리면 나오는 줄 쫙 꺼놓고 야 여기가 지지되지 않으면 이탈되면 폭락이 옵니다. 아니 그럼 삼성전자가 예를 들어서 하이닉스가 10만 원이 딱 이탈되면 그때부터 그냥 다 외국인 기관이 막 집어던져서 하한가 나옵니까? 응? HK 이노엔처럼 막 주가가 17% 18% 올라갔다가 어느 한 시점에 어느 기준점을 탁 깨고 내려가면 막 투매가 쏟아지거나 혹은 단기적인 수익률 게임으로 들어왔던 쪽에서 공격적인 매도를 해서 순식간에 마이너스 14%로 밀고 내려가야 대형주를 시장을 냉정하게 생각하세요. 예?
윤정수는 어차피 윗방향을 말씀드려요. 여러분들이 여기저기 다 들어봤더니 무조건 시장 조정이더라. 그러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빠져나가십시오. 시장이 이런 조정일 것이다 라는 명분이 여러분들이 딱 들으실 때 와닿고 그게 맞는 것 같다. 뒤도 돌아보지 말고 100% 현금화해서 나가세요. 농담이 아니라. 시장 깨지는데 뭘 살라고. 오늘 다행인 거예요. 그나마 2천 종목 미만으로 깨졌으니까 종목이, 하락 종목이. 리먼 때 하루에 100포인트씩, 그러면 얼마예요? 그게 5%씩 빠진 거예요. 지금 5%는 160포인트씩 빠지는 거예요. 그렇게나 많이요? 대만이 얼마 전에 5월 달에 대만이 5월 10일 날 8% 빠졌잖아요. 예? 에이, 후진국 말고. 그리고 닥스 뭐 어때요? 독일이죠. 독일이 작년 10월 28일 날 장중에 5.09% 빠졌어요. 5.09%. 160포인트 한번 두들겨 맞아볼까요, 우리도? 쉽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쉽게. 무슨 조정이요? 여기까지 올 거고요. 오늘 조정 요만큼 1점 몇 프로 나왔는데 종목들 2차 전지들 막 추풍 낙엽이야. 우리도 수익 냈다고 자랑해왔던 한국 BNC 다 정리하고 다 빠져나왔잖아요. 4거래일 만에 60% 빠졌어. 4거래일 만에 60%, 4일 만에 60%. 그래서 시장이 강하다 싶으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거예요. 거기에 환율 얘기까지 하는데 간단하게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8시 10분에 온라인에서 유튜브에서 윤정도의 주식 투시경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추가적으로 진행해 드립니다. 그때 보시면 돼요. 환율이 1140원 잘 지켜놓다가 이때는 인위적으로 정부가 개입을 해서 환율을 방어를 했잖아요. 왜? GDP의 70%가 수출을 하면서. 그리고 대그룹들이 이때만 해도 입김이 셌죠. 애국심 마케팅 셌죠. 아이고 여러분 환율 무너지면 안 돼. 오 수출이 아우. 결론은 어떻게 됐어요? 야당에서 국정감사를 통해서 2004년도 4분기 얘기를 하죠. 야, 통관사채 발행해서 외환 잔고 자꾸 정부에서 끌어들여서 그러니까 달러를 사서 달러 강세를 띠게 되고 환율이 원화가 계속 1140원에 방어되는 거 그따구 행위를 하지 마라. 국정감사를 통해서. 윤정도 얘기가 아니고 그때 당시에 야당이. 왜? 자, 있잖아요. 87, 88, 89년도 아시안게임과 올림픽 치룬. 이때 이후에 처음으로 수출 2자릿수 성장을 단행했습니다. IMF 이후에 우리 정부가 얼마나 열심히 잘했는데 왜 우리한테 뭐라 그럽니까? 지금 정부한테. 그랬더니 야당이 까죠. 야, 이때는 수출이 진짜 좋았고 경상수지가 굉장히 긍정적이었고 이때는 수출과 수입이 다 같이 증가해. 다 같이 증가해. 수입도 증가해. 인위적으로 환율 막아놓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수출주들은 좋죠. 그게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경상수지는 그렇게 좋은 것도 없는데 뭔 큰 소리냐. 그래서 외환잔고만 IMF 때 외환잔고가 없어서 나라가 망했다? 거짓말도. 동남아 외환위기 때문에 덩달아서 다 무너진 거죠. 외환잔고가 없어서 꼭. 그러면은 리먼 때 이건 뭐야? 외환잔고 세계 10위 안에 들어왔는데 지금도 10위 안에 들어와 있어도 잘 생각해보면 미국의 우방국들만 다 중국하고 미국이 안 좋아? 거짓말하지 마세요. 미국의 채권 중국이 다 사주는데 왜 안 좋아요? 무역 분쟁? 중국이 미국 채권 다 갖다 팔면 어떻게 할 거야? 미국 채권 보유 1위가 중국. 또 외환 보유고 창고 1위가 중국이잖아요. 포탈에 뒤져보세요. 그 다음에 일본, 사우디, 중동 국가에서 유일한 사우디, 우리나라, 하다못해 대만. 그게 외환 보유고 최상위 국가들의 10위 안에 들어오는. 근데 그렇게 10위 안에 들어온다고 자랑하고 우리 끝내주면 되는데 결국은 어떻게 돼? 리먼 한 방에. 우리가 뭐 잘못한 거 있어? 쥐들이 잘못했지. 미국에서. 미국의 아이비들이 레버리지 일으켜서 파생, 돈잔치하고 그게 무너졌던 거죠. 그래 통화수합에서 다행히 안정화된 거예요.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환율이 여기 1140원. 국정감사를 통해서 인위적인 환율 방어하지 마라. 깨진 게 900원이 깨집니다. 이때 방송 채널만 돌리면 엉엉엉엉 울고불고 난리 났었어요. 왜? 환율이 깨져요. 환율 깨지는데 왜 어쩌라고? 우리나라 70%가 수출인데 어쩌라고 시장이 깨졌나 그래서? 삼성전자, 현대차만 못 간 거예요. 똑같은 수출주에서 30년 만에 업황호조세. 조선주는 몇 배? 15,900원짜리 현대중공업이 55만 원 시가총액 3위까지 33배 올라옵니다. 시장 500에서 2,000포인트 갈 때 300% 올라올 때 3,300% 10배 이상 올라오고 그럽니다. 실적이 되는 주도주가.
여기는요. 환율은요. 원화가 강세를 띄는데 왜 울어요?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강세를 떼서 달러 900원만 주면 1달러 살 수 있는데 왜 울어? 행복하지. 예? 휘발유 만약에 1리터에 1달러 주고 사온다 그러면은 예전은 1,100원 주고 1리터 사왔는데 900원 주고 1리터 사오는데 얼마나 행복해 서민들이. 근데 왜 울어? 애국심 마케팅에 녹아나서 그런 거죠. 결론은요. 이렇게 해서 원화 강세를 띄면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너무 강세를 띄는 것도 무리수가 있겠지만 지금 원화가 약세를 띄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지노선이 어딘지를 고민해봐야지. 원화가 약세를 띄는데요. 이래서 외국인이 팔아요. 아우 무슨 말이야 막걸리야. 약세를 계속 뛸까 봐? 아 그럼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모든 자산가치 폭락인가 죽는 거야. 말 그대로 대공황이 오는 거야. 이렇게 원화 가치가 훼손돼서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외국인이 지금 팔겠지. 왜? 조금 있으면 이렇게까지 되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1,190원, 1,200원 주고 1달러를 사야지. 조금 지나면 1,500원 주고 1달러를 사야 돼. 큰일 나겠네. 나 한국에서 도망 나가야지. 그래서 외국인이 지금 판다는 얘기예요? 어디서 밑도 끝도 없는 얘기를 해? 어제 분명히 말씀드렸죠. 시장이 진짜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시황만 막 1시간, 2시간 해버린다고. 근데 패닉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아, 생각해보세요. 환율이 이래서 외국인이 판다며. 외국인이 왜 팔겠어? 1,190원보다 환율이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판다? 예? 지금 빨리 팔아서 1,190원에 1달러 사서 본국에 송환해야 되는데 조금 지나면 1,900원 올라갈까 봐 판다? 그러면 우리나라 망하는 거야. 그럼 거꾸로 이거 너무 과도하게 많이 올라왔는데? 평균 대비? 아, 한국 경기 좋다며. 삼성전자 실적이 나빠졌어요? 거짓말쟁이들. 현대차가 실적이 안 좋은가? 뻥쟁이들. 이렇게 해서 원화가 다시 1,100원대로 내려올 거야. 야, 그러면 지금 사둬야 되겠네. 야, 1달러에 야, 원화 갖고 와봐. 1달러 줄게. 1,200원 주는 거야. 고마워. 갖고만 있어도 조금 있으면 1,100원이네. 한 8% 수익 났네. 땡큐해. 환율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대처를 할 생각을 해야지. 무슨 밑도 끝도 없이 엔화가 원화가 이렇게 돼서 외국인 팔아. 그게 뭔 소리인데 물어보면 대답도 못해. 여러분들 말고 방송에 나오는 윤정우 같은 사람들이 어디 뭐 외환들로 모셔다 방송하는 것도 아니고 그럼 준비해서 나오든가 그냥 뉴스 잠깐 보고 나서 외국인이요 환율이 그러니까 외국인은 그래서 파는 거예요. 뭐 밑도 끝도 없는 얘기를 하냐고. 이해되시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1,200원이 넘겨지면 그래? 1,300원. 코로나19 때. 이 1,300원이 이탈되면은 이거 뭔가 좀 심각한데 우리나라의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나라가 아직까지는 독립적인 아주 강력한 경제 자주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원화의 훼손이 연출될 수도 있는 그러한 시장 상황이야? 라는 것쯤을 느낄 수 있는 게 1,300원 정도 수준이 되는 거예요. 택도 없어 지금 거기까지 가려면은. 그때 되면 주식이 문제가 아니고 원화 가치가 훼손되는데 모든 자산 가치가 다 켜져 내려갈 텐데. 지금은요. 아니잖아. 지수도 그렇고. 지금 아니라고요. 오늘 같은 날 780개 종목 빠지고 1260개.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2,000 종목 넘게 빠졌죠. 근데 양시장 합쳐갖고 어떻게 해서 겪어본 게 100종목도 안 올라오는 날들이 많아요. 심각한 조정이 나올 때는. 지금의 돌파구는요. 별거 없어요. 이 시가총액 대형주 기준에서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조정을 받았다. IT 자동차 먼저 조정받아 있었잖아요. 그럼 나머지 종목군들에 대해서 뭐 셀트리온이 12% 빠지고 추가 2.7% 빠지고 60조에서 반토막 났다? 낙폭과대다 그 생각하지 마시고 정상적인 부분을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정상적인 부분에 대한 해석을 바로 말씀드릴 겁니다. 이렇게 대처해야만 여러분들 계좌 수익을 잡아낼 수 있어요. 지금에서 돌려지기 시작한다면. 내일 한번 눌리고 선반영돼 있는데 라고 하면서 돌려지기 시작한다면. 당장 목요일부터 계좌 수익 잡아내셔야 될 거 아니에요. 자, 혼란스럽지 않게 함께 움직여서 이 어려운 장에 수익 잡아내시고 오늘 같은 날 SM 같은 종목군들, 오늘 같은 날 위메이드 같은 종목군들 이런 종목에서 내 자신 지켜내실 분들만 들어오십시오. 선착순 100명입니다. 100명 딱 입장하시면 문 닫겠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네, 전문가님의 시장 분석 들어보고 있습니다. 이 방송 시간 50분을 굉장히 알차게 채우는 핵심 내용들로만 준비해 주셨는데요. 오늘같이 나날이 하락하는 장세에서도 윤정두 전문가님은 매일매일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수익 안겨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와 주셨을 때 저희 전문가님과 계속해서 함께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방송 시간은 워낙 짧지만요. 이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전문가님의 교육 듣고 무료 교육 자료들 그리고 무료 교육 강의들까지 모두 챙겨가시려면요. QR코드 찍고 지금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 QR코드는요. 오늘 이 방송 끝날 때까지만 띄워드리고 있고요. 여러분들께서 각종 혜택들 챙겨가시려면요. QR코드 얼른 찍고 들어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핸드폰 카메라 어플 실행해 주시고요. QR코드에 가져다 대기만 하시면요. 오픈 채팅방 링크는 자동으로 나타날 겁니다. 클릭하시고 비밀코드 3333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요. 또는 직접 검색해 주시는 방법도 있죠.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 찾아주시고요. 윤정두 01, 윤정두 01 이렇게 검색하시면 저희 오픈 채팅방 나타날 겁니다. 클릭하시고요. 비밀코드 동일하죠. 3333 입력해 주시면 입장 가능하십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께서 무사히 입장해 주셨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출석 체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출석 체크 키워드 조금 색다른 걸로 준비해 봤는데요. 자, 저희가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 시즌5 5번째 시즌을 맞았죠. 자, 그래서 이 숫자 5의 의미를 부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가 들어가는 이 단어 중에서요. 요즘 굉장히 핫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자, 오징어 게임이라는 프로그램 굉장히 핫한데요.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자, 이렇게 오징어 게임이란 이 프로그램처럼 저희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 시즌5 굉장히 흥행 궤도만 달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출석 체크 키워드 오징어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출석 체크 키워드 오징어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는요. QR코드 또는 검색 과정을 통해서 저희 노란톡 오픈 채팅방 지금 입장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오징어 이렇게 출석 체크 함께 해주시면요. 여러분들께서 이 방송 끝나고도 계속해서 각종 혜택들 모두 챙겨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요. 이 출석 체크 함께 해주시고 계신지 노란톡 오픈 채팅방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실시간으로 634분 입장해 주시고 있네요. 여러분들께서 오징어 이렇게 출석 체크 함께 해주시고 계신데요. 읽어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실시간으로 안동근님, 신동현님, 최종은님, 두빵이님, 윤님, 정승기님, 최종은님, 김윤진님 이렇게 많은 분들 지금 출석 체크 함께 해주시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고 지금 들어와 주시는 분들도 계시네요. 조박사님, 안동근님, 임미경님, 정승기님, 강은하님 그리고 김상윤님 네, 굉장히 많은 분들 입장해 주시고 계십니다. 칼라미님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서요. QR코드 찍거나 검색하셔서 노란톡 오픈 채팅방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방송 끝나면 오픈 채팅방 입장 마감된다는 점 유의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도 지금 얼른 함께 해주셔서 각종 혜택들 모두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윤정두 전문가님 다시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쉬워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아쉬워하는 것 중에 제일 큰 부분이 나 좀 종목을 바꿔볼 걸 그랬어 라는 기준들이 많습니다. 오늘 한번 복귀 교육을 다 해봤어요. 올해 들어서의 기준으로. 그랬더니 그나마도 시가총액 1위부터 20위까지 쫙 깔아놓고 봤을 때 그나마도 네이버와 카카오 기준에서 올해 강세를 띄었죠. 카카오의 IPO에 관련된 내용. 작년에는 뭐 SK그룹 자체가 바이오주들 자회사들의 IPO 덕분에 전체가 들썩들썩거리는 흐름이 있었고 올해는 사실상 카카오 국정감사 때문에 카카오가 무너져 내렸다 그런 건 아니죠. 어찌됐건 결론적으로 이 두 종목의 기준인 거고 거기에 또 카카오의 경우는 고점 대비 조정이 만만치는 않아요. 70조 넘던 상황 속에서 나머지 쪽은 덜 오르고 덜 밀렸던 그 정도 수준입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가장 지금 문제가 되는 게 IT의 기준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나마 삼성전자 좀 낫죠. 하이닉스의 고점 대비 조정률 100조를 넘던 시가총액 100조를 넘던 종목이 8월 13일 날 세상에 동네 창피하게 네이버와의 장중 순위가 바뀌어서 3위까지 미끄러지는 그게 동네 창피하다는 게 뭐냐면요. 실적주가 그렇게 순위가 바뀌어서 밀려 떨어져 버리면 그러면 기준점을 잡기가 어려워요. 전부 들여다보고 업종 대표주들 뭐 포스코든 조선주들 다 들여다봐도 결론적으로는요. 지금의 기준에서의 시장 주도력을 가져가는 쪽은 실적주뿐이 없다. 그 실적주의 그 업종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222조의 영업이익을 내는 쪽은 하이닉스, 삼성전자 내년의 기준에서의 이 흐름. 하이닉스,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비중 합계 이거 계산 다시 해놓은 거예요. 34.69%인데 지금 시장에 계산 다시 안 해놨구나. 어찌됐건 19.91%뿐이 안 돼 비중이. 굉장한 저평가입니다.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실적 대비해서 뭐 단순 비교이긴 합니다만 네이버의 실적이 어떻게 돼요? 10분의 1 정도뿐이 안 되잖아요. 뭐 9분의 1? 근데 시가총액이 거의 비슷해요. 네이버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하이닉스가 원체 지금 저평가입니다. 실적이 이렇게 끝내주게 올라갈 때 PER이 6배에 놓여져 있다? 말도 안 되는. 자산 가치가 1.1배 수준이다. 1.1배도 아니고 1배 수준이다? 와우. 말도 안 되는 기술주 기준에. 거기에 현대차의 기준도요. 영업이익 내년 전망치가 8조입니다. 지금 영업이익 기준으로만 따지면 시가총액 얘가 3위여야 되는 거예요. 현대차가 3위. 지금 뭐 2차 전지 어쩌고 저쩌고 우리도 2차 전지 얘기했잖아요. 실질적으로 친환경 관련해서 전기차, 수소차의 실질적인 내용은 현대차인 거지 무슨. 그 기준의 성장성에 대해서 컨센서스가 낮아지질 않아요. 근데 주가의 범위는 이 고점 대비해서 이만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여기서 전량차익 실현 이후에 재편입. 평균적으로 지금 한 20% 가까이 손실이 나고 있어요. 전체 시장에 그러면요 10%대. 그러면 여기서 이걸 못 이겨낼 수준이냐라고 하는 건 딱 하나뿐이 없습니다. 시장이 무너진다라는 것이 명확하다면 그러면 얘도 필요 없습니다. 경기가 둔화되기 때문에 실적은 다시 다운되겠죠. 그게 아니라 시장이 움직일 거다. 위로 간다. 업종을 바꾸고 싶다. 왜 바꾸냐고. 얘를 바꿔서 대체할 수 있는 업종이 IT와 얘를 제외하고 나서 어느 업종에서 나올 수 있냐 이거예요. 누가 실적이 이렇게 나와줄 수 있느냐. 지금 기준에 없다라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마찬가지입니다. LG화학의 기준에서의 영업이익 부분, 순이익 부분, 이 부분. 결론적으로 LG화학은 성장성까지 같이 놓고 보는 거예요. 어느 기준에 2차 전지 부분에 있어서 실적 컨센서스가 그렇게 뭐 아주 부담스럽게 형성된 그렇지 않아요. 2차 전지 부분의 매출액 비중이 41%였어요. 지난해 기준에. 근데 영업이익이 적자였단 말이에요. 이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20년 동안 해온 사업에 이게. 성장성을 부각시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산 가치의 부분과 시장 점유율의 부분과 기술력에 대한 부분. 이번에 IPO 흥행만 되면 된다라는 거죠. 흥행이 될 거는 된다라고 봐야죠. SK그룹주들 조금 전에 얘기했고 카카오 이야기를 해드렸고 이제는 그 성과 부분이 형성되는 위치란 말이에요. 그래서 개인 지분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유통 물량이. 개인 지분이. 그리고 지금 들어온 개인이 이거 뭐 한 2% 3% 올라오면 차익 실현을 이렇게 들어온 개인 자금이에요. 아이고. 결론적으로 실적이 뒷받침되는 쪽에 IT, 자동차, LG화학 이외에는 이번 기회에 아주 좋은 자리에서 대안이 없다. 낙폭과대 바이오를 사겠다. 그건 반댈세. 응? 낙폭과대주를 사겠다. 낙폭과대주 여기 있잖아요. 이게 문제가 됐다면 요 60만 원을 깼어야지. 작년에 불거졌던 물적 분할 또 리콜 사태 거기에 추가적으로 또 불거졌으니까 안 깨잖아요. 누구에 의해서? 외국인 기관에 의해서. 근데 왜? 이런 기준점에 IT와 자동차와 성장주, 제가 꼽은 성장주는 LG화학의 IPO까지 실적을 뒷받침하는 화학에서 그렇게 돼서 여기서 비중을 55에서 70% 채워놓으셨다면 지금 시장이 어렵더라도 그나마 덜 밀리면서 방어를 하고는 있죠. 8월 달처럼 막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모건 스탠리 이런 쪽에 공격을 받아서 막 그냥 폭락이 나오나요 지금? 아니죠. 그쪽에서 자리매김을 한 다음에 이런 쪽에서 한 번씩 들여다보는데 거래대금이 일단 오늘 없었어.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270개 종목으로 뚝 떨어져 내려왔는데 그 기준에 오늘은 더 많이 밀려 내려왔을 거예요. 그 기준에 이제 대부 실서즈 다시 오늘 투자 경고입니다. 그렇지만은 개별 매매 기준에서 들여다보시고 계신 분들 그런 기준점에서 일부의 변동성의 기준 또 거래대금의 기준 설정해 놓고 이 거래대금이 형성되지 않으면 천하의 셀트리온도 시가총액 3위였던 이 셀트리온도 12월 25일 날 셀트리온 제약이 장중 상한가 가고 24% 올랐어요. 전량 차익 실현이지. 올해 35만 5천 원에 전량 정리한 이유가 뭡니까? 거래대금이 둔화됐기 때문에. 카카오뱅크 그냥 어마어마한 수익 창출을 내놓고 43조까지 갔어요. 30조가 이탈됐어요 지금. 어마어마한 수익 내놓고 마지막 자리에 재편입하고 손실이 나더라도 잘라내는 이유가 뭐예요? 거래대금이 안 나와 이게. 거래대금이 안 나와요. SK바이오사이언스 이거 왜 이렇게 밀려요? 뭘 밀려? 8월 2일부터 8월 17일까지 12조짜리 25조까지 땡겼었는데 그러고 나서 가시적인 내용은 없잖아요. 성장성만 있지. 낙폭 과대로 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이 거래대금 속에서 종목군들을 잡아낸다. 이러한 SK이노엔 같은 종목에서도 매매를 하세요. 대박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거래대금이 최상위에 놓여져 있었기 때문에 변동성을 볼 수 있었던 거고 17%까지 올라갈 때 그 기준에서 차익 실현 범위도 볼 수 있었던 거고 위메이드 같은 경우 오늘 무상증자 물량이 들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에서 주의를 좀 해야 되는 게 맞고 근데 기존에 이러한 종목군들을 교육 통해서 수익이 나신 분들 수익이 나셔서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어때요? 행복하죠. 오늘 같은 경우에도 개장 전에 후성, SM, 나머지 뭐 추풍 낙엽 됐죠. 또 한국가스공사 갭상승 3%에 5%까지. 윤 정부가 이거 매도 사연을 강하게 못 들여서 오늘을 전체 공론화에서 한국가스공사가 이렇게 됐습니다.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네. 고점 대비 밀리네요. 해드렸어야 되는데 원체 시장의 변동이 장난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럼 이런 종목의 변동성 매매는 못 들어가겠죠. 삼성 엔지니어링 뭐 이런 경우에.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추세 매매 기준을 잡는다. 낙폭이 심화돼 있다. 매직 규모 대비해서 너무 심하다. 그럼 들여다볼 수 있고요. 또 교육 받으신 대로 위메이드 와 수익 감사합니다. 6,572원 수익이세요. 채널 돌리면 뭐라 그래요? 와 뭐 돗대기 시장이야? 수익률을 놓고 보는 거고 그 종목에 대해서 주력일 때의 비중과 그렇지 않은 종목의 비중 철저히 지키셔야 되는 게 옳고 그렇잖아요. 화장실 어떻게 가겠어 위메이드도 변동성이. 후성도 마찬가지야. 갭상승 이후에 쫙 시장 영향 포함해서 프로그램 쪽에 막 공격적인 매도.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 장에서도 내가 정신만 바짝 차리면 또 어제 같은 날 SN 감사합니다. 위메이드 감사합니다. SN 감사합니다. 위메이드 감사합니다. 위메이드 감사합니다. SN 감사합니다. 계속 코롱 플라스틱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동진쌤캠. 이건 뭐예요? 고점에서 차익 실현을 할 수 있었다는 기준이에요. 냅뒀더니 더 가더라면 진짜 이 시장에서 그냥 쫓겨날 수 있어. 내 기준이 아니라 여러분들 기준이 아니라 냅뒀더니 더 갈 것 같은데 하다가 저고점에서 4일 만에 60%씩 빠져내려가는 한국 BNC 같은 바닥에서 놀리니까 막 행복해요? 그러면 안 된다고. 정확한 기준점이 있어야 그것도 바닥 대비해서 수익을 잡는 겁니다. 자, 내일 당장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날 코로나19 때 그냥 급락 나오다가 시장 돌릴 때 세상에 LG이노텍이 상한가 갔어요. LG이노텍이. 작년 3월 이후에 LG전자가 12월 23일 날 상한가가 시가총액 10위였던 현대모비스가 상한가를 가. 이런 장세에서 왜 대형주가 못 움직인다고 생각하십니까? 목요일 날 당장 제대로 된 종목에서 제대로 된 수익과 제대로 된 원금 회복 꿈꾸신다. 교육도 제대로 받고 싶고 교재도 받고 싶다. 선착순 100명. 참여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네, 주식투시경 일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 윤정도 전문가님, 아실 분들은 이미 다 아시겠지만 실전 투자 분야의 최고 실력자십니다. 오늘같이 이 어려운 하락장 속에서도요, 저희 전문가님의 오픈 채팅방만큼은 환호가 가득했죠. 자, 미리부터 저희 오픈 채팅방 입장해 주셨던 분들이 계시죠. 그런 분들은 이미 좋은 종목들로 교육받고 빨간불 제대로 켜셨습니다. 혹시 아직까지도 내 종목만 안 오른다, 또 물렸다 하시는 여러분들 계시다면요, 지금이라도 교육 확실하게 받으시고 좋은 종목들로 포트 바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한 오늘 하루 동안 어떤 수익률 얻을 수 있었는지 여러분들께도 자료 화면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공략해 주셨던 종목입니다. 자, 후성 14.66%까지 상승했죠. 누적 수익률 60%를 넘어섰습니다. 자, SM 7월 1일 이후 누적 수익률 40%를 돌파했습니다. 노란톡에서 교육해 주셨던 종목들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HK이노엔 오늘 공략해 주셨던 종목입니다. 자, 하루만 해도 17.74% 두 자릿수 수익률 기록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위메이드 6.98%까지 올랐죠. 누적 수익률 140% 돌파했습니다. 온라인 방송에서도 교육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자, 데브 시스터즈 5.74%까지 상승했죠. 누적 수익률 125% 넘어섰습니다. 자, 다음으로 LG화학 3.08% 상승하면서 누적 수익률 12% 넘어섰고요. 현대차는 2.07% 상승하면서 누적 수익률 21.75% 기록했습니다. 네, 방금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던 이런 종목들, 그리고 이 종목들에서 난 수익률들은요, 저희 오픈 채팅방에 입장해 주셨던 분들께서는 다들 이미 경험하셨습니다. 자, 저희 전문가님께서는요, 아침부터 밤까지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함께 해주시면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좋은 종목들만 선별해서 선물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교육받고 단기간 안에도 수익률 낼 수가 있죠.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저희 QR코드 찍고 노란톡 오픈 채팅방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가져다 대시면요. 오픈 채팅방 링크 자동으로 나타날 겁니다. 클릭하시고 비밀코드 3333, 비밀코드 3333 입력해 주시면 입장 가능하신데요. 혹시 이 QR코드 사용 방법이 아직 낯설다 하시면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서 직접 검색해 주셔도 좋습니다. 윤정도 01, 윤정도 01 이렇게 검색하시면 저희 오픈 채팅방 나타나니까요. 오늘 이 방송 시간 끝나기 전까지 얼른 입장해 주셔서 각종 혜택들 모두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자, 특별히 오늘은 또 한 가지 소식이 있죠. 저희 전문가님께서요. 선착순 100분, 딱 선착순 100명까지만 추가적으로 교육 자료들 무료로 나눠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각종 교육 자료들, 캔들 자료, 도서 자료 탐난다 하신다면요. 지금 얼른 늦지 않게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 모두 함께해 주시고 있는 걸로 알고 윤정두 전문가님 다시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교육 종목 한번 들여다봅시다. 오늘 사실상 여러분들께 노란톡에 오면 뭐가 좋나요 하시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캔들 도수 자료 드리고요. 거래대금 자료 드리고요. 그리고 뭐 종목군들이 이렇게 불거져서 나오면 이 종목군들에 대한 동영상 전략을 10분에서 20분 정도 동영상을 작업을 해서 유튜브에 올리고 그 링크를 드리고요. 그리고 텍스트 자료 또 차트 전부 다 올려드린단 말이죠. 근데 오늘은 그냥 멈춰뒀어요. 그냥 교육만 해드렸죠. 응? 거래대금 놓고 보세요. 이 내용이 뭐냐면 이 자료 드릴 거예요. 이 자료 드릴 건데 최근에 의미 있는 거래대금 거래량의 70% 수준을 기준으로 하고요. 그리고 2천억 원을 기준으로 한다. 거기에 또 한 가지 세 번째 기준은 시장 상황을 고려한다. 무슨 얘기냐면은 아까도 보셨지만은 카카오뱅크의 8월 6일 날의 상한가 그때 거래대금 3조 7천억. 8월 10일 날 SK바이오사이언스의 상한가 얼마? 4조 1천억. 이 앞전에 작년 11월 25일 날 24% 올라간 셀트리온이 얼마? 거래대금이 3조 6천억. 이 기준이 뭐냐면요. 작년 1월 2일 날 거래대금이 유가증권 시장 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까지 다 포함한 전체 거래대금이 4조 6천억이었어요. 작년 1월 2일 날. 코스닥은 1, 2월 달에 계속 4조 원대 거래대금이 있었어. 근데 종목 하나가 이런 거래대금을 터뜨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의 기준에서의 변동성의 기준도 사실 개장 초에 빵 하고 터진 게 누구예요? 후성입니다, 사실은. 갭상승 이후에 쫙. 그 수익 교육을 받으신 분들, 수익 내신 분들은 교육을 통해서 오늘 후성에서 또 수익을 내셨잖아요. 아까 보신 것처럼. 그 이후에 오늘 거래대금 최상위 1위에 올라와 있는 종목. HK이노엔 그런 종목에서의 변동성의 매매를 하실 수 있어요. 단 기준점 명확히 거래대금이 2천억 넘겼냐? 2천억 넘겼지. 전일 상한가 들어갔기 때문에 상한가 기준을 좀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단기 급등이 나왔어도 투자 위험 지정, 뭐 단기 과열 지정 예고 이게 들어가 있지 않은 상태의 기준이었고 결론적으로 기준 거래량이 어제 야간에 유튜브에서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설명드릴 때 이 기준 거래량의 설정 범위 또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따라붙는 범위, 이런 범위들을 다 제대로 인식을 하셨던 분들이라면은 이런 기준에서의 거래량 터질 때 그러면 전부 수익 범위가 설정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거래량 기준에서 마찬가지고 차익 실현 범위에서 마찬가지고. 자, 이 자료를 지금 받으시고 교육받고 내일도 어찌됐건 난 17%씩 올라가는 또 상한가 가는 종목을 1조 이상짜리에서 잡아내야겠다 하시는 분들 선착순 100명입니다. 이 자료 받으셔야 되는 거고요. 동영상 교육 자료도 받으셔야 되는 거고 빠르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알려드립니다. 참여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캐스터 권혜연입니다. 저희 이제 방송 시간 5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아쉬워하시는 여러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노란독 오픈 채팅방 입장해 주시면요. 여러분들께서 이 방송 끝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특별히요. 저희 전문가님께서 각종 무료 교육 자료들, 캔들 자료, 도서 자료 모두 나눠주신다고 하셨는데요. 자, 선착순 100명까지만이죠. 자, 선착순 100분, 이제 남은 자리가 얼마 없습니다. 방송 시간도 얼마 안 남았고 남은 자리도 얼마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교육 자료들 그리고 교육 강의들까지 모두 무료로 챙겨가고 싶으시다면요. 얼른 입장해 주셔서 저희 오픈 채팅방에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참여 방법 굉장히 간단하죠. 저희 QR코드 찍고 들어와 주시거나 검색해 주셔도 좋습니다. 윤정두 01, 윤정두 01 이렇게 검색하시면 저희 오픈 채팅방 나타날 겁니다. 클릭하시고 비밀코드 3333 입력하시고 지금 얼른 함께 해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 이 마지막 기회 모두 잡으셨을 거라고 믿고요. 저희 전문가님 다시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상한가의 기준에서의 기준점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다시 백으로 넘겨서 보시면은 의미 있는 거래량의 70%. 거기에 또 한 가지는요. 시장 상황 고려해서 2조 원. 작년에 신풍제약 시젠 뭐 2조 원씩 터졌잖아요. 이런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럼 시가총액이 이제 뭐 1조 훌쩍 넘긴 종목에서 거래대금이 1조 오늘 6천억씩 터진다. 그럼 정점의 거래대금 인식도 일정 범위 잡으셔야 돼요. 어찌됐건 어제 기준점 대비 70에서 80%니까 어제 기준이니까 80% 기준 잡으면 얼마? 대략 700만 주 이상, 800만 주 정도의 거래량이 터지고 양봉이면 들어갈 수 있다의 기준이 됩니다. 700만 주에 800만 주. 그러면 시간대별로의 기준 거래량들이 있어요. 10시까지면 30% 충족이 돼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실립니다. 소문난 종목은. 상한가까지 갈 정도의 종목은.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종목은. 거기에 양봉이 유지되느냐의 기준이에요. 10%까지는 따라붙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결론적으로 놓고 보시면은 요 기준에 이게 70만 주 이상의 거래량이거든요. 그러면 10시까지, 10시까지 또 11시까지 35%까지 기준을 설정한다라고 한다면 200만 주 수준. 요 세 개만 해도 200만 주 넘겨요. 300만 주, 400만 주씩 됩니다. 앞전 고점을 넘기는 이런 자락에 거래가 수반되고 그렇다면 시초가 대비해서 꼬리 달린 양봉의 기준이 되겠죠. 그죠? 그러나서 이러한 부분을 빠져나올 수 있는 건 뭐예요? 정확하게 말씀드려서 차익 실현에 대한 포트폴리오의 기준점입니다. 시가총액별 그리고 변동성 매매별의 기준에서도 편입단가 대비 이 정도의 수준이라면 차익 실현의 범위를 설정한다. 그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한다. 우리는 상한가를 가도 차익 실현을 한다. 그 기준이잖아요. 그런 내용과 함께 대처를 하고 대응을 했다면 이 종목의 오늘 윗꼬리를 왜? 그럼 내일의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내일의 기준 2천만 주에 80%, 1,600만 주. 아니지. 그렇게까지 거래대금이 형성될 이유 필요 없다. 내일 만약에 이걸 감싸 안고 돌리는 흐름을 놓고 본다면 얼마요? 1,000만 주의 기준 거래량을 잡으시면 됩니다. 1,000만 주의 양봉이면 돌리는 강세 흐름. 나머지 오늘 볼 종목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이런 교육받고 후기 쓰시는 분들 이런 내용들도 여러분들이 전부 보셔야 되는 거예요. 교육 무료로 받고 교육 자료를 무료로 받고 누가 이렇게 전부 정리해서 공부하고 교육 자료를 노트에 갖다 붙이고 그걸 느껴보시라는 거예요. 이제 딱 5분만 더 문 열어놓을 겁니다. 빨리 들어오셔서 윤정도의 주식 투시경 유튜브에서 못다한 이야기 20시 10분부터 다 들으십시오. 녹화 방송도 계속 올려드리겠습니다. 윤정도의 주식 투시경입니다.